2023년 2월 7일 지방에 좀 갔다 왔습니다. 지금은 오후 시간입니다. 오늘 그 신당역 전주안 유용한 스토킹 살인 사건 범인 전주안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징역 40년인데요. 글쎄요, 이제 무기징역은 내려지지 않았고, 무기징역이 내려지지 않은 거는 아마도 이 다른 어떤 요인들이 고려가 되고, 요즘 같은 경우는 아마 무기징역보다는 유기징역을 30년 이상, 40년 이렇게 내리는 아마 그런 아마 양형 기준?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좀 더 심리를 더 신중히 한다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사법 체계에서 종신형 그리고 이제 이 각 죄당의 가중 다 합산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가장 높은 거에 2분의 1 이걸 가중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형량 기산이 실제로 그 판사들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판사들이 뭘 모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정도의 형량으로 교정교화가 되거나 아니면 이 정도로 이 피해자나 아니면 사회에 일정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즉, 범인은 피해자한테 범죄를 했고, 지금 이건 국가가 피해자와 상관없이 국가가 이 범죄자에 대해서 형벌권, 교정교화라든가 이런 걸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피해자와는 무관한,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우리의 사법체계의 심각한 결함이 또 하나 있는 거고, 어쨌든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런 정도의 범죄의 위험성이 있는 자들은 최소한 어느 정도의 이 구금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로 고통을 주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로 이런 어떤 그런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라든가 이 사례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양형위원회라고 하는 뭣도 모르는 알량한 대법관 연놈들이라든가 이상한 범죄학자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대략 두들겨 맞춰갖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미국이라든가 선진 이런 행영의 외국의 사례를 보긴 봤죠. 근데 그게 전혀 현실적으로 어떤 철학을 반영하는지에 대한 것이 모호해요. 즉 말하자면 응보적인 거냐, 아니면은 이게 교화를 중심으로 된 거냐,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거냐. 그것이 아니고 이제 적당한 선에서 이거 하는 부분은, 물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양형위원회라든가 대법관 애들은 뭐라 그러겠지만 뭐라 그러면 실제로 그런 걸 실제로 이 여러 가지 이 형사법에 관련된 연구 결과나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 나오는 여러 가지를 보면은 딱히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 사실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정도의 범죄 위험성이 있는 어떤 살인 아니면 성범죄 어떤 이런 것들을 있을 때 이 정도의 형량이 적절하다라고는 사회적 합의를 거쳤느냐? 지금 이거는 진짜 기득권을 잔뜩 똘똘 뭉친 고리타분한 노땅들, 법률가들, 대법관 이런 애들이, 법학자 이런 애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시덥지 않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진짜 치밀하게 사례 연구나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전주환이는 지금 40년형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이 전환이 돼야 되겠죠. 이 합산주의로 가서 종신형, 아니면 종신형의 경우 어떤 그 제한적인 경우에 가석방이, 아니면 이런 것이 적용된다. 아니면 가석방은 종신형, 종신형이 돼 어떤 형태의 25년 이후에 가석방의 기회가 주어진다. 아니면은 어떤 형의 가중을 이렇게 한다. 합산을 이렇게 한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너무 들쑥날쑥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뭐 그거는 이제 그렇다고 쳐도 어쨌든 좀 제가 계속 문제 제기하고, 뭐 제가 별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는 데까지 해보는 거죠. 전두환이 징역 40년인데 사실 다른 거보다 그래요. 피해자가 28세의 나이로 고통 속의 생을 마감했고 범죄가 치밀하게 준비를 했고, 얘가 잔혹성, 중대성. 근데 이제 이 검찰이 구형을 했지만 재판부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감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는 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그건 뭐 당연히 증거가 있으니까. 근데 자책하는 모습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자책하는 모습을 누가 판단할까요? 판사 니들이 판단하나? 니들이 뭔데? 반성문 썼다고? 그게 아니라 정확히 심리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이 수영 전문가들이 최소한 한 달 이상 엄정한 심리 평가를 통해서, 행동 평가를 통해서 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죠. 지들이 뭐라고 무슨 뭐 자책하는 것을 본 것 같아. 니들이 무슨 관심법의 궁예냐? 이거 웃기는 놈들이라니까요, 판사애들. 그리고 사실 그건 맞죠. 어떤 인간도 수용 생활을 통해서 그 행영의 성격을, 문제점을 고쳐나갈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게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왜 니들이 했냐? 구체적으로 관련된 전문가들의 얘기를 정확히 판단해 보고, 물론 이제 검찰에서 이 전문가들도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거는 이런 형태의 잔혹한 범죄자들일 경우에는 확실히 그 근거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는 그런 근거들이 제가 판결문이나 이런 거, 뭐 이 어떤 형량 정하는 여러 가지 이 기본 백데이터라든가 자료를 봐도 그렇게 명확치가 않아요. 물론 옛날에 비해서는, 불과 몇 년 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뭔가 좀 자료를 보려고 하긴 해요. 근데 이것이 종합적으로 체계화돼야 된다. 들쑥날쑥하면 안 된다. 그러니 차라리 판사들한테 보다 AI, 요즘 뭐 챗 GPT 뭐 있다면요, 그게 말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거는 뭐 저의 감정적인 문제인 거고. 자, 전두환이 40년은 글쎄요, 만약에 무기징역이라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하면은 징역 한 45년 형태, 50년 이상이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자,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죠. 조금 애매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애매하다기보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처리가 되느냐, 이제 조금 좀 걸려요. 뭐냐면, 사촌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외국인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아마 이 사람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6세. 근데 이제 함께 생활하던 사촌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외국인인데. 근데 경찰에서 넘겨질 때는 이제 살인 혐의로 송치가 됐겠죠. 근데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 돌아가신 사람이 자해를 했다. 그 목을 이렇게 자해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국내에 있는 대학을 졸업해서 한 기업체에 근무하던 A씨라는 사람이 이제 지금 살인으로 몰렸던 사람인 거고, 같이 거주하는 이종사천 B씨, 그 사람도 우즈베키스탄이죠. 우리나라에 뭐 일하러 온 사람이겠죠. 하나는 이제 공부하러 오고 하나는 일하러 오고. 어쨌든 근데 둘 다 뭐 저기 집에서 다투다가 B란 사람이 목을 살에 찔려서 죽은 거예요. 근데 경찰이 보기에 이게 살인이다. 왜냐? 얘가 도망갔어요. A란 사람이. 그리고 이제 줄곧 혐의를 증명했죠. 근데 본인도 이제 그 목에 상처를 입고 도망가서 뭐 이렇게 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집에 있던 사람은 죽었죠. 근데 사실 이게 좀 이상한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형태의 이 살아있는 사람을 목을 이렇게 찌를 때 꽉 그렇게 결박을 하거나 이렇게 제압을 한 상태에서 찌르면은 한 곳을 계속 찌를 수 있죠. 그렇죠? 정신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 그런데 막 요동치고 또 묶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한 번 찔리면 피하게 되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의 옷과 몸에 혈흔 반응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목을 찔리면 그 경동맥이나 이런 피가 튀어갖고 붓겠죠. 그러면 이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의 몸이나 이 옷에 혈흔 반응이 없고, 이 사람은 한 곳에 계속 여러 번, 그러니까 이건 자해에 의해서 이 상처. 그래서 국가수 부검의도 타인에 의한 자창은 집중적으로 여러 번 찌르기가 힘들고, 이게 한쪽 한쪽만큼 피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비껴 나가겠죠.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목을 과다하게 찌르는 경우는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변사자가 스스로 막 자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법의학 교수나 이런 사람도 봤을 때 이게 자해가 맞는 것 같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경찰이 바본가? 경찰이 그러면 자해해서 찌른 것도 못 알아보고, 아니면은 이 사람 몸에, 범인이 지목된 사람의 몸에 상처가, 피가 묻는 것도 모르는 없는 상태, 그건지 모르나? 지금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뉴스에 나기를 경찰이 실수한 걸 잡아냈다 이렇게 해서 뉴스가 났는데, 글쎄요. 이건 정확히, 물론 이제 경찰이 실수를 한 거를 검찰이 잡아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진짜 경찰이 살인범을 잡은 게 맞아. 거꾸로 국가수 부검이나 법의학 교수 얘들이 오히려 잘못 평가한 것이 아닐까.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에 의한 자창이라는 거는 집중적으로 여러 번을 같은 장소로 찌르기 어렵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전제는 묶여 있거나 아니면은 꼭 결박돼, 꽉 제압돼 있는 상태라면 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이거 스스로 목을 이렇게 과다하게 찌르는 경우에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 치면, 그럼 이 사람이, 돌아가신 분이 정신과적인 장애가 있는 거냐, 그거부터 판단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법의학 교수나 이런 사람들도 사실 이거 묘한 거는 변사자의 어떤 죽은 사람의 목주강 오중의 절창 같은 형태가 약간 좀 이게 상처의 모양이 약간 이 평행적인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연결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찍으면은 그럴 수가 없다. 뭐 이런 거예요. 사실 조금 이거는 조금 엄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국가수의 부검이라든가 아니면은
법의학 교수, 자문을 해줬던 법의학 교수 같은 사람의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우즈베크 사람이 언어가 안 통하고 그러니까 구속된 상태에서 사실 이것을 여러 가지 좀 방어권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경우에 분명히 논란이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경찰 쪽에서 아니다, 우리가 바보냐, 우리는 다르게 생각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럼 그 의견을 어떤 통로로 전달하냐. 그러니까 그럼 기소하는 거는 검찰이 하니까 니네 경찰 수사 못 믿어. 니네가 뭐 수사를 살인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죽였다고 가져왔지만 우리가 보기엔 아닌데? 이렇게 했을 때 수사의 최종 책임은 누가 지느냐? 법적으로 수사의 주체가 검사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2년 전만 해도 검사가 수사의 주체죠. 경찰은 보조. 근데 지금은 경찰도 검사도 다 수사의 주체입니다. 법상. 그러면은 이렇게 만약에 의견이 충돌됐을 때, 의견이 상충할 때,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럴 경우는 그냥 기소 독점이니까 니네 상관없어. 니네들이 뭐 백날 니네들이 백날 죄를 이 범인이라고 해도 우리가 보기엔 아닌데? 우리는 그러니까 니네가 그렇게 얘기해도 난 기소 안 해. 해버리면은 기소가 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난감하죠? 그러니까 물론 경찰이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거꾸로 어떤 이유 때문에 검찰 쪽의 증인들, 아니 검찰 쪽의 전문 감정인들, 예를 들면 부검이라든가 법의학 교수가 얘네들이 틀리면 어떻게 할까? 아니 이게 물론 이제 얘네들이 틀리지 않겠죠. 사실은 지금 이렇게까지 봤는데 얘네 틀리면 뭐 얘네들 다 죽어야죠. 근데 이런 형태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이런 의견을 달리하는, 전문가적 의견을 달리하는, 예를 들면 소수 의견이든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수사에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하느냐. 지금 이 경우는 경찰이나 경찰 쪽 전문가들은 아니야, 제가 범인이 맞아. 근데 검찰 쟤네들이 이렇게 했네? 어떤 수단이 없습니다. 그냥 뭐 우린 최선을 다했으니까, 근데 쟤네들이 안 하니까 이렇게. 그게 맞나? 그게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기소 독점이라고, 만약에 이랬을 경우 여기에 대한 이의 제기, 그러니까 검사가 경찰에 대한 수사의 이의 제기는 재수사 요구라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반대로 경찰이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냐? 그건 안 돼요. 왜? 헌법에 검사가 기소 독점, 검사만이 기소를 할 수 있고 그거는 검사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참 난감한 문제 같기도 하고 좀 묘하죠. 사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태까지. 왜냐하면 당연하게도 2년 전만 해도 수사의 주체가 검사였기 때문에 경찰은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넘겨두면은 알아서 검찰이 다시 다 보고 뭐 다시 해라고 하건 말했든 어쨌든 결론은 검찰이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지금 여기 말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가수 부검의의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견 뭐 타당한 것 같아요. 뭐 타인이 찌른 것과 자기가 찌른 것의 상처의 단면이라든가, 법의학 교수도 마찬가지로 절창의 어떤 그 평행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근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찌르는 사람과 찔리는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평행으로 이렇게 그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뭔가를 꽉 잡혀갖고 있을 때, 예? 그건 되겠죠? 그 전제 조건은 어떠냐? 참.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분명히 우리 지금의 검경 수사권에 있지 어떤 업무 분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이 빈 공간은 맞습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면 경찰은 에휴, 우리가 다 했어.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거꾸로 생각할 수 있죠. 경찰이 어떤 수사의 결과가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부 승진 잘했어. 그 승진도 시켜줬는데 검찰에서 해다 보니까 아닌데? 저 새끼들 저거 잘못했는데? 그럼 경찰이 승진된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니까. 반대로 지금 이 경우처럼 경찰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검찰이 엎었네? 그럼 얘네들은 경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징계를 때려야 되나요? 혼을 내야 되나요? 좌천을 시켜야 되나요? 뭔가 제가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경찰이든 검찰이든 사건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없어요. 물론 이 프로세스는 판사가 결정한다. 법정에서. 그래요. 좋아요. 판사가 결정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은 판사가 결정하는 건 검사의 기소 내용입니다. 검사가 기소하는 것만 판사가 결정하는 거지 이 전체의 범죄에 대한 것까지 판사가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판사가 신처럼 다 결정하니까 그걸로 끝. 이거. 근데 범죄라는 영역은요, 훨씬 더 영역이 넓습니다. 그러면 경찰도 자체적인 어떤 객관화 평가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니네들이 검사 니네들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검사가 이렇게 쭉 가서 유죄를 받든 무죄를 받았어. 뭐 어떤 형태든 종료가 되고, 근데 나는 그 판결의 그 기소 내용, 그 재판가의 우리 수사기관은 인정할 수 없어. 그럴 경우 독자적이라는 건 좀 그래. 왜냐면 기소 독점주의를 침해할 수 있으니까. 이런 형태의 것을 뭔가 다시 제기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정의 구현의 시스템적인 것이 완결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그냥 뭐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검사들이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이게 매우 민감한 문제인데 이 사례가 있네요. 저도 이런 경우를 책에 쓰고 싶었는데 마침 이런 사례가 나왔네요. 참. 예,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특히 이런 살인사건 이런 거는 충분히. 근데 대부분은 뭐 경찰이 뭐 못했다 그러지만 그걸로 끝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우리 군대 내 가혹행위가 또 발생을 했네요. 이 또라이 새끼는 게 뭡니까? 하사란 놈이 전동 드릴로 상병에 이 옷을 이렇게 뚫었어요. 상처가 났어요. 너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근데 부대에서는 쉬쉬하고 감추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실 그럼 이 하사란 놈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놈이잖아요. 근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놈이 하사까지 돼서 이른바 초급 지휘관 아니면 이게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전동 드릴로 그 병에 부하에 그 팔에 그 옷에 뜯어가고 여기 상처를 내는 이거 할까 말까에다가 뭐 이게 정신 나간 새끼 이런 놈이 어떻게 군대
이런 놈이 있으면 전쟁 나면 이게 이제 도망가거나 이런 먼저 사고 치고 이게 실제 옛날 말로 고문관들이죠. 그러니까 참 사람을 지휘하고 상대하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 인사평가, 그리고 심리평가, 이게 제대로 안 된 거죠. 이런 새끼들은 완전히, 사실은 경찰관들 놈들 중에서 예전에 의경 애들 괴롭히고 정경 애들 괴롭히고 뭐 자기 그만이 아니라 밑에 부하 애들한테 별 또라이 짓 했던 새끼들도 많습니다.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뽑혔던 놈들, 소위 말하는 허접하게 뽑혔던 놈들, 대충. 그런 놈들이 이제 일반 시민들도 괴롭히고 사고 나고 사건 은폐하고 조작하고 사람 두들겨 패고 막. 우리나라가 이런 어떤 시스템이 발전한다고 하면은 이런 사람에 대한 시스템도 역시 같이 발전을 해야 됩니다. 평가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해서 엄정하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끔 엄정한 수치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야 뭐 군대 내에서 별의별 놈의 새끼들이 다 있지만은 하여튼 근데 이 군사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군사법권도 문제지만 어쨌든 자, 첫 번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